네,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면서 코스피는 1%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581선까지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빨리 마감을 해야겠네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이건희 부장,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 또 내일을 위해서, 다음 주를 위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마감에 산다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유창희 대표님이 지난 5월 31일에 소개해드렸던 휴메딕스가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한 휴메딕스 이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게 좋을지 리뷰하고 오늘의 본 종목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좀 수익 실현 좀 하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약간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6월달에 치고 나갈 자리에서 계속 고점을 좀 맴돌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은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둘 수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조금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 가까운 목표 주가를 드렸고요. 수익을 냈는데 휴메딕스는 일정 부분 전량 매도하는 게 좋겠다. 네. 네. 그전에 또 다른 것도 많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터치했기에 못간 것처럼. 아니에요. 목표 주가를 터치했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 분발하시라고요. 다른 거 많았는데. 다른 거 많죠.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리셋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SK네트워크스와 1승이라는 종목인데 현 구간에 SK네트워크스를 갖고 온 이유는 충전 때문인가요? 오늘 전기차 충전주들이 또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던데요. 네, 뭐 전기차 충전 때문에 갖고 온 건 맞고요. 네. 맞는데 일단 충전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하도 돼서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뜯어봤는데, 다 뜯어봤는데 예,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시그넷은 이제 코넥스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지금 고속 충전 관련돼서는 지금 SK 네트워크스가 조금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지금 S트래픽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SS 차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속 충전기를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회사가 이제 그 S트래픽의 자회사였는데 이거를 SK 네트워크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53% 이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SK 일렉 링크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아직 S트래픽이 거의 지분을 한 16.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트래픽도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여전히 그 중심에는 SK 네트워크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민간 최대 급속 충전기 업체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고, 지금 동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스피드메이트라든지 SK 렌터카, 예전에 이제 주유소 관리도 했었는데 직영 주유소들 이런 것들 관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유소 부분은 사업 부분을 떼어냈는데 여전히 렌터카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떼어놨다 하더라도 계열사인 SK의 이제 주유소를 활용할 수 있는 충전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SK그룹이 여기에 진심인 만큼 사실은 그 안에 핵심은 지금 SK네트워크스와 SK 시그넷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는 일단 기본적으로 SK네트워크스가 기반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가 정말 찾아보니 전기차 충전에서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근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요. 네. 실제로 수요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인프라가 깔려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주라든가 꾸준한 상승보다는 테마성 흐름이 자꾸 뛰는 거예요? 아직은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예, 그리고 많이 안 깔리고 있죠 아직은. 왜 많이 안 깔릴까요? 예. 많이 아니 깔려. 많이 깔리고 있어요. 네, 네. 많이 깔리고 있어도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는 게 어떤 지역은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은 적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적게 있는 지역은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 하겠는데 또 없는 지역은 네. 왜 이렇게 충전할 데가 없냐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계속해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며칠 전에 김세용 아나운서랑 같이 근교로 놀러 갔는데 전기차를 타더라고요. 선배 먼저 가세요. 저기 충전하고 가야 돼 하면서 충전소를 찾았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네. 거겠죠. 그만- SK 네트워크스. 그만큼 이제 설치할 데가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는 아마 제일 편한 게 주유소 옆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아직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됩니다.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소방법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불을 뿜고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 이슈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다 한다 그러죠. 사실은 뭐 여러 회사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SK 네트워크스가 그나마 조금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인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한 6,4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6,400원, 순저가는 4,500원. 아직까지는 테마지만 정말 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 또 길게 단기가 아니라 또 길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SK 네트워크스 이야기 주셨고요. 1승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1승. 이 회사가 이제 조선 기자재 또 요즘 관련된, 핫하죠. 네, 기업인데 제가 왜 핵심 처리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조선 배에 관해서 환경 그 정비 관련돼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염물질 많이 배출되니까 스크러버도 설치를 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뇨 처리 시설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다른 게 다 좋아도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길게 멀리 갈 때는 이 처리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사의 8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라고 해봤자 배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의 뭐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LNG 그 제기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LNG가 이제 수상용이 있고 육상용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해상, 육상 둘 다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해상 LNG 기하 그 제기화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승도 작년부터 관련된 그 매출이 조금씩 잡히고 있거든요. 200~300억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가 약간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5,2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조금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4,200원 정도, 4,1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150원, 4,200원이 21선 자리이기 때문에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200원, 순저가 4,150원 제시했는데요. 최근에 조선주랑 조선기자재주들의 흐름이 네, 좋잖아요.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부진한데 상한가 혹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 안에도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네. 뭔가 경기 민감주들의 바뀌는 신호를 먼저 이 중소형주들이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지난주 이번 주 조선주들이 큰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러면서 그 기자재 부품,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후반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승은 충분히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5,200원, 순저가 4,150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0.86% 내림세를,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밀리고 있어요. 특히나 네이버의 경우에는 시총 10위권 밖으로까지 넘어가면서 도대체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대세 상승은 언제 나오는 거냐?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몇 년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이버 한번 볼게요. 이건희 부장님, 네이버의 주가 반등 트리거, 챗 GPT, AI로도 안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 이쪽 IT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시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 말고 살 주식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금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네이버를 들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덜어내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이 좀 크다. 뭐 기업의 악재보다는 수급의 영향이 크고 사실은 반전은 AI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줘야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귀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이버 오늘장에 4%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동훈 아나텍을 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12,090원에 아직까지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혈당을 측정할 때 피냐 뭐 침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뉴스길래 상한가 갈 만한 재료입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을 좀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타액으로 침이죠 한마디로 네. 그 바늘이 아니라 침입니다. 그래서 타액으로 혈당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당 측정기가 지금 임상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핀으로 이제
탁 찍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좀 이제 번거로운 점도 있고 좀 아픈 것도 있죠. 근데 네네. 이제 타액으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정확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정확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면 상당히 수요가 급격하게 한마디로 트렌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이 정도 기세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문하나 특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네, 충분히 가능하게 보입니다. 네, 이상희 대표님. 오늘 상한가에 안착된 동은 아나텍이고요. 이번엔 S트래픽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SK 네트워크스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충전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S트래픽이 현구간 또 거래 제한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정말 SK 네트워크스만큼 찐 종목이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가벼운 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폭으로 보여주겠죠. S트래픽의 그 가능성,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희 부장님? S트래픽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고요. 이게 뭐 사실은 삼성 SDS에서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안에서 이제 그 요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그래서 S트래픽입니다. 아, 예, 그 S가 삼성의 그랬었네요. S입니다. S 들어간 회사들은 대부분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S트래픽은 교통 관련된 트래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듯이 뭐 교통, 뭐 도로철도 관련된 SI 시스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업 영역을 하고 있고요. 철도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하이패스 관련된 회사도 저 요즘에 보면은 하이패스가 되게 넓어졌죠. 그냥 지나가면 저절로 결제되는 그런 3개 차선, 4개 차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S트래픽에서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슈퍼차저 관련돼서 올라올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K 네트워크스한테 지분을 많이 대다수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업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더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쪽의 매출 비중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교통 쪽에서 도로 철도 쪽에서 오히려 지금 매출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오르면 내일 정도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조금은 좀 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 철도 쪽에서의 비중 저도 맞습니다. 남북경협주를 옛날에 S트래픽을 가장 먼저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긴 하지만 일단 슈퍼차저로 인해 오늘 상한가까지 간 만큼 추가적인 반등 살짝 나올 수는 있어도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X를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네. S트래픽 좋게 보십니까? 그쵸,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충전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이런 걸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쉽지 않은데 이제 충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충전 사업부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급등을 보여주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워낙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던 기업은 아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점에 좀 일정 부분 가 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오른다라면 그 다음에 조금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S트래픽은 O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나비행 가볼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 4%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5,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주택 착공이 깜짝 급증을 보였고 그 안에서 경동나비에는 뭐 보일러다 뭐다 또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동나비는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바닥권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희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동나비는 겨울 테마주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르는 이유 그리고 최근 여름에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겨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순간 온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동나비는 예전에 또 러시아 쪽도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 쪽은 지금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사이에 또 미국에서 지금 러브콜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가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코로나 시기 때부터 나왔는데 이게 한번 우리나라 보일러를 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 보일러 쉽게 못 예, 뜯어내죠. 가스는 조금 들고 네. 예, 효율은 좋기 때문에 일단 경동나비엔이 북미 시장 잘 진출했는데 미국이나 이제 이쪽 유럽 쪽 보면은 혹한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상 기후들이 많았기 때문에 뉴욕도 한번 굉장히 꽝꽝 얼었던 적이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국내 이제 이 경동나비엔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진출해서 지금 한국 보일러를 잘 전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회사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수혜주로 부각도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현재 분위기 보시면 양시장이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근데 이런 시장 안에서 코스닥 시장 내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5개가 넘더라고요. 네. 좀 특이한 오늘장인 것 같은데 동시효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물론 월간으로 계속 플러스였다가 6월 달에 지금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치면 아마 한 2천억 가까이 순매도로 전환되었을 거예요. 6월 달만 본다라면. 물론 아직 다음 주까지 해서 한 7거래일 남았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3월 20일 정도까지는 마이너스 1조 이상 매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SVB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달은 이제 매수가 반복이 되면서 오늘 이제 순매도로 약간 전환되는 시점에서 선물도 한 10,000개야. 코스닥도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흔들렸어요. 코스피가 21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네. 코스닥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데 솔직히 이렇게 빠질 만한 이슈는 없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내일로 또 미뤄봐야겠습니다. 코스피 결국 2600선 아래에서 마감하면서 다시 탈환했던 그 고지를 반납하고 말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크죠. 뭔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락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밀리면서 1.11% 내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